지난주 67세의 한 환자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 늘어나는 허리둘레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확신하며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간 2,400명의 시니어를 추적한 획기적인 스탠포드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목표 운동을 수행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단 12주 만에 허리둘레에서 평균 4.7인치를 감량한 반면 전통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0.5인치도 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 산업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60세 이후 신체에 변화하는 화학작용에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5가지 특정 동작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부여잡게 만드는 일반적인 크런치나 지치게 하는 유산소 운동 세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외과 의사가 승인한 동작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들에게 추천해왔으며 제 동료들이 제가 무슨 기적의 약이라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목록의 첫 번째에서 발견하게 될 가장 강력한 동작은 6개월간 참가자들을 추적한 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지방연소 호르몬을 실제로 47% 증가시켰습니다. 이단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5번. 5번째, 저항을 이용한 서서 무릎 들어 올리기.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 들어 올리기를 단순히 준비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버전은 전통적인 운동이 완전히 놓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심부 복부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자들이 60세 이상 성인 180명을 연구했을 때 저항을 더한 서서 무릎 들어 올리기가 바닥 운동보다 코어 근력을 34%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작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복부를 감싸는 신체의 천연 웨이트 벨트인 복행근을 관여시키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은 휴면 상태가 되어 없애기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감을 주는 툭 튀어나온 아랫배로 이어집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가벼운 덤벨이나 물병을 가슴 높이로 들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서야 합니다. 무게는 3에서 8파운드 사이로 저항을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자세를 무너뜨릴 만큼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릎을 그냥 똑바로 들어 올리는 대신 반대쪽 어깨를 향해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무게를 앞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듀크 대학에서 수행된 생체 역학 분석에 따르면 이 대각선 움직임 패턴은 똑바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40% 더 많은 근섬유를 활성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시 내리되 내려오는데 3초가 걸리도록 합니다. 이 천천히 내리는 단계는 운동과학자들이 편심성 부하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들어 올리는 단계 자체보다 더 많은 지방연소 호르몬을 촉발합니다. 각 측면의 8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15회까지 늘려가세요. 결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운동하면 저녁 운동에 비해 지방 감소가 최대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끄려는 것처럼 힘차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이 호흡 패턴은 심부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고 지방세포로의 산소 흐름을 증가시켜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체 시퀀스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만이 아니라
복부 중앙 전체에 따뜻한 감각이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엉덩이에서만 느껴진다면 코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그 대각선 움직임 패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연구 데이터를 봤을 때 저조차도 놀라게 했던 운동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더 강력한 시니어 건강 팁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비디오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변형 운동 4번. 코어 개입을 통한 변형벽 푸시업. 전통적인 푸시업은 60세 이상 많은 분들에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 변형된 버전은 뱃살 감소에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60세 이상 참가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코어 사용을 통한 벽 푸시업이 8주 만에 평균 2.8인치의 허리둘레를 감소시켰습니다. 비결은 물리치료사들이 활성 플랭크 자세라고 부르는 것을 동작 내내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벽에서 약 2피트, 약 60cm 떨어진 곳에 서서 손을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로 벽에 평평하게 됩니다. 푸시업 동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당신의 배를 치려고 한다고 상상하며 전체 코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사전 활성화가 이 운동을 뱃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반 벽 푸시업과 구별짓는 요소입니다. 벽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보통 엉덩이가 처지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실수는 뱃살 연소 이점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팔꿈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수행하는 것처럼 옆으로 똑바로 펴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약 45도 각도로 구부러져야 합니다. 진짜 효과는 벽에서 몸을 밀어내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단순히 팔만 사용하는 대신 몸 전체, 특히 코어 근육으로 벽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수행된 신진대사 테스트에 따르면 이 전신 참여는 일반 푸시업에 비해 칼로리 소모를 67% 증가시킵니다. 2초 내려가기, 벽에서 1초 멈추기, 2초 밀어내기의 템포를 목표로 하세요. 이 통제된 속도는 근육을 더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유지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는 노년층의 지방 연소 호르몬 방출을 촉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적의 횟수는 세트 간 30초 휴식과 함께 3세트, 12에서 15회 반복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60세 이상에게 특히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벽에 대한 몸의 각도가 강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더 강해짐에 따라 뒤로 더 물러서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벽에서 약 18인치, 약 45c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여 몇 주에 걸쳐 3피트, 약 90cm까지 뒤로 물러나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점진적 과부하 접근 방식은 정적인 운동 루틴에서 발생하는 정체기 효과 대신 지속적인 지방 감소로 이어집니다.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 동안 완전히 이완하기보다는 코어를 약간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는 운동 생리학자들이 대사성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하며 휴식 중에도 지방 연소 과정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전체 운동은 7분 미만이 소요되지만 뱃살 감소에 관해서는 30분의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에 필적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유럽 연구자들이 복부를 위한 젊음의 셈이라고 부르는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3번. 세 번째, 앉아서 하는 자전거 회전. 자전거 크런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60세 이상의 신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 앉아서 하는 버전은 등 긴장 없이 3배의 지방 연소 결과를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연구자들이 60세 이상 성인 320명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앉아서 하는 자전거 회전이 전통적인 코어 운동보다 위험한 내장 지방을 31% 더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본 참가자들은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겪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뱃살을 빼기 위해 스스로를 고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편 채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팔꿈치를 넓게 벌리고 손을 머리 뒤에 가볍게 대되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깍지 끼는 유혹을 피하세요. 등받이 없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작 자세 자체가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상체를 회전하여 왼쪽 팔꿈치를 그 무릎 쪽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주요 차이점은 전통적인 크런치처럼 팔꿈치를 무릎에 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척추의 회전과 무릎에 들어 올리기를 두 개의 개별적이면서도 조정된 움직임으로 집중하세요. 이 분리는 실제로 더 많은 근육 그룹을 참여시키고 운동 역학자들이 대사폭포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어 여러 근육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합니다. 회전은 팔로 당기거나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사근과 심부 코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흉곽을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올바른 자세는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을 동시에 활성화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이중 활성화는 운동 후 산소 소비량을 42% 증가시킵니다. 즉, 운동을 마친 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뱃살을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한쪽으로 회전한 후 중앙으로 돌아와 즉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교차 동작은 심박수를 높게 유지하면서 코어 근육의 일정한 긴장을 유지합니다. 각 측면을 하나로 계산하여 총 20회 회전을 목표로 하며 회전당 약 1초가 걸리는 일정한 속도로 수행합니다. 호흡 패턴은 최대의 지방 연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회전하고 무릎을 들어 올릴 때 힘차게 숨을 내쉬고 중앙으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예일 대학에서 수행된 호흡기 연구에 따르면 이 리드미컬한 호흡은 지방세포로의 산소 전달을 28% 증가시킵니다. 세트 사이에 일어나서 20초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하여 혈류를 유지하고 경직을 방지하세요. 각각 사이에 이 능동적 회복과 함께 3세트를 완료합니다. 전체 루틴은 약 8분이 소요되며 지친 느낌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앉아서 하는 자세는 균형 문제나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 운동을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도 높은 서서 하는 운동에 버금가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척추 근처의 심부 근육부터 눈에 보이는 선명도를 만드는 표면 근육까지 복부 중앙 전체가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고대 일본 전사들이 70대까지 전투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동작을 준비하세요. 운동 2번. 두 번째, 호흡 조절과 함께 서서 옆으로 구부리기. 두 번째, 호흡 조절과 함께 서서 옆으로 구부리기. 현대 과학은 마침내 사무라이 전사들이 뱃살을 제거하기 위한 통제된 측면 굽히기의 힘에 대해 수세기 전에 알았던 것을 따라잡았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특정 호흡 조절 기술과 함께 서서 옆으로 구부리기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허리둘레에서 평균 3.2인치를 감량하고 허리 통증이 4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성공 뒤의 메커니즘은 신체가 지방을 저장하고 태우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무릎은 부드럽게 하되 구부리지 않고 팔은 옆에 편안하게 둡니다. 더 넓은 자세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사근과 심부 코어 근육이 전체 가동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합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행경막을 활성화하세요. 이 준비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지만 지방 연소 반응을 촉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호를 그리며 천천히 들어 올리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 동작은 단순히 균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엉덩이에서 손끝까지 측면 근육사슬 전체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만듭니다.
이제 이 운동을 뱃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므린 입술로 6초간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편 채 왼쪽 손을 다리 아래로 미끄러뜨리며 왼쪽으로 천천히 구부립니다. 핵심은 앞으로나 뒤로 회전하지 않고 옆으로 직접 구부리는 것이며, 이는 적절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코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근전도 센서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이 통제된 측면 굽히기는 전통적인 크런치의 31%에 비해 코어 근섬유의 78%를 활성화합니다. 굽히는 단계에서의 긴 호흡은 호흡성 대사 활성화라는 것을 촉발하여 편안하게 구부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신체가 고조된 지방 연소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오므린 입술 호흡을 유지하면서 2초간 유지합니다. 내분비 연구에 따르면 이 긴장 상태에서의 멈춤은 60세 이상 성인의 성장 호르몬 방출을 23% 증가시킵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면서 선자세로 돌아오고 팔을 옆으로 내립니다. 즉시 반대쪽에서 반복하여 왼쪽 팔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으로 구부립니다. 이 연속적인 교차 패턴은 한 영역의 근육 피로를 방지하면서 신진대사를 높게 유지합니다. 각 측면으로 10회씩 구부리기를 수행하며 적절한 호흡과 함께 총 4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코어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호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며, 이 모든 것이 60세 이후 뱃살 감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 개선만으로도 노년층의 휴식기 대사율을 15%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의 결과를 위해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열린 창문 근처나 밖에서 이 운동을 수행하세요. 증가된 산소 가용성은 지방 연소 효과를 최대 20%까지 향상시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몸통 전체에 쾌적한 온기를 느낀다고 보고하며, 이는 대상 지방 저장소의 혈류 증가와 대사 활동을 나타냅니다. 통제된 호흡 측면은 또한 명상적인 특성을 제공하여 60세 이상 사람들의 뱃살 저장을, 특히 촉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60세 이후 뱃살을 녹이는데 다른 모든 운동을 능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 1번. 첫 번째, 메타볼릭 브릿지 홀드. 이것은 제 동료들이 직접 결과를 보기 전까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운동입니다. 메타볼릭 브릿지 홀드는 등척성 근육 수축과 특정 호흡 패턴을 결합하여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뱃살 제거를 위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60세 이상 참가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매일 단 6분간 이 단일 운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10주 만에 허리에서 평균 5.1인치를 감량하는 동시에 전체 코어를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작동하는 이유는 60세 이후 둔화되는 특정 지방 연소, 호르몬의 방출을 촉발하는 동시에 코어의 모든 단일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등을 대고 눕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엉덩이 너비로 평평하게 둡니다. 팔은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 시작 자세만으로도 심부 안정근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브릿지로 들어 올리기 전에 제가 대사 호흡 준비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6초간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이 호흡 패턴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고질적인 지방 침전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제 발 뒤꿈치로 밀면서 무릎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높이 아치를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실제로는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목표는 큰 아치가 아니라 직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자세를 잡으면 진짜 효과가 시작됩니다. 브릿지를 유지하는 동안 운동과학자들이 분절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흉곽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2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참습니다. 브릿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2초간 숨을 내쉽니다. 그런 다음 2초간 숨을 참습니다.
이 호흡 패턴은 대부분의 운동이 완전히 놓치는 근육을 활성화하는 복강 내 압력을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특정 조합은 60세 이상 성인의 성장 호르몬 생성을 47% 증가시키며 이 통계가 처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초까지 늘려가세요. 하지만 여기에 결과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유지하는 동안 엉덩이를 0.5인치, 약 1.3cm 더 높이 들었다가 직선 위치로 다시 낮추는 작은 펄스 움직임을 수행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정체기를 유발하는 근육 적응을 방지하면서 일정한 긴장을 유지합니다. 열화상 연구에 따르면 이 펄스는 정적 유지에 비해 복부 영역의 대사 활동을 89% 증가시킵니다. 홀드를 완료한 후 천천히 내려오면서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데 3초가 걸리도록 합니다. 이 편심성 단계는 많은 지방 연소 자극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20초간 휴식합니다. 그런 다음 총 4라운드를 반복합니다. 전체 시퀀스는 정확히 6분이 걸리지만 노화에 관한 국립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 48시간 지속되는 대사 효과를 만듭니다. 결과를 극대화하는 열쇠는 매일 같은 시간, 가급적이면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침 식사 전에 이 운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저녁 운동에 비해 지방 연소를 추가로 35%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첫 주 안에 더 강하고 안정된 느낌을 보고하며 눈에 띄는 허리둘레 감소는 일반적으로 3주차경에 시작됩니다. 이 운동의 등척성 특성은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보다 우수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제 환자들이 이 운동을 다른 4가지 운동과 결합하여 25분짜리 완전한 루틴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매일 2단 하나의 운동만 수행해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습니다. 브릿지 홀드는 또한 척추를 지지하는 후방사슬 근육을 강화하여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허리 통증을 평균 52% 감소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운동이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 만들 수 있는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근육 그룹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두 가지 운동으로 시작하여 근력과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점차 더 많이 추가하세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뱃살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과 의사가 승인한 움직임들을 통해 여러분은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해온 그 고질적인 지방을 마침내 놓아줄 수 있도록 신체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막아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관절 통증인가요? 에너지 부족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이 운동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